학교에 와서 학교에 2주에 한 번씩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다. 방학을 맞아 어머니와 둘이 생활하던 기숙사에 아버지가 찾아온 것이다. 틀려졌어. 이렇게 눈이 이렇게 밑으로 쳐졌어. 더 애썼다 한 학기 동안. 잘 다녀줘서 고맙고. 나도 거의 같이 했는데 뭐 아빠도 엄마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1학기 때와는 또 다른 또 경험을 또 할 수 있잖아. 2학기 때는 미리 네가 계획하면은 또 좋은 2학기를 보낼 수 있을 거야. 학기 중에는 자주 만나기 힘든 터라 이렇게 한 번씩 만날 때마다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반가운 해우도 잠시 아버지가 찬기군을 방에 눕힌다. 서너 시간에 한 번씩은 이렇게 몸을 풀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에게 온전히 몸을 맡기는 찬기군. 찬기군은 현재 지체장애 1급으로 팔과 다리는 물론 머리조차 혼자 가누기 힘든 몸이다. 남달리 동그란 모양의 발 역시 그의 오랜 병 때문이다. 척수성 근육 위축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데요. 척수 안에 운동신경이 쫙 있는데 그 신호가 흐름이 미약해가지고 움직일 수는 있지만은 그 근력이 일반 사람들처럼 되는 것은 아닌 병입니다. 예를 들면 호흡을 하는 데 있어서도요, 이 폐 움직이는 게 매우 약하고요. 그리고 팔 같은데, 다리 같은 데로 움직이는 데에도 그냥 꼼지락거릴 수 있는 정도이지 막 어깨를 쓰거나 다리를 써서 걷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한 번도 땅을 밟아본 적이 없습니다. 찬기군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건 2살 때였다. 당시 병원에서는 이 어린아들의 생이 15회를 넘길 수 없을 거라 했다. 그날부터 어머니는 아들의 두 발이 되어 불가능하다는 세상을 향해 걸을 수 있도록 항상 옆에 있어 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찬기군은 올해 20살이 됐고 대학에 입학했다. 이만큼 성장한 것만으로도 기적적인 상황. 그러나 찬기군은 고등학교 입학 직전 생존율 2%라는 위험한 수술까지 이겨내며 공부에 전념했다. 찬기군이 그렇게 공부에 매진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찬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너가 할 수 있는 것은 공부밖에 없다.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언젠가는 우리가 먼저 찬기보다는 먼저 갈 텐데 찬기 스스로 살아남아야 되는데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찬기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찬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찬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그게 공부였어요. 찬기한테는. 그래서 이제 찬기도 그 부분을 충분히 이제 잘 받아들였죠. 좌절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거를 현실이니까 그거를 받아들이고 내 선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할 수 있게 하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버지와 함께 모교를 찾은 찬기군. 찬기군은 이 학교에서도 특별한 학생이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 찬기구나. 네. 오래간만이야. 안녕하세요. 그 대학 생활은 어때? 대학생활 이제 원하는 강의 선택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거 선택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찬기는 고등학교 때 했던 그 정도 패턴만 놓치지 않으면 네.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더 많은 시간 공부에 할애할 수 있고 네. 충분히 잘 할 거라고 생각해. 학교 생활했던 모든 면에서도 그렇고
늘 적극적이고 신체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유일한 아이였지만 제 기억에는 장애가 아닌 특출한 능력을 가진 아이로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찬기군은 고등학교 3년 내내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했다. 특히 백분위 성적으로 보면 주요 과목들은 최상위권에 속했다. (3학년이) 돼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성적. 그러나 찬기군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기까지는 힘든 시기도 물론 있었다. 고등학교 입학 직후 찬기군은 왠지 모를 소외감을 느꼈다. 본격적인 입시 전쟁이 시작된 고등학교 교실은 중학교 때와는 또 다른 긴장감이 있었고, 그렇게 치열하게 공부하는 친구들을 보며 찬기군은 자신의 한계를 새삼 깨닫게 됐다. 내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진짜 처음으로 거의 평생에서 인식하게 되었고, 내가 그냥 보통 애들처럼 걸어 다니고 같이 시험 보고 하면은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알려줄 수 있을 정도까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제대로 한번 보여주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학교 공부의 기본은 수업이다. 그런데 근육이 약해 보통 사람들보다 손이 느린 찬기군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필기를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 부산, 전남 쪽으로 될 겁니다. 유난히 필기량이 많은 사회탐구 과목의 경우에는 더욱 힘들었는데, 2차 쪽은 뭐야? 제조업이지? IT 제조업. 가장 발달한 지역 어디야? 그럼 나는 어딜까요? 나 경북, 대구, 서울이라는 지명이 돼 있어. 고민 끝에 찬기군은 전자사전을 이용하기로 했다. 손으로 쓰는 것보다는 타자를 치는 것이 그나마 조금은 빠르고 편했기 때문이었다. 제가 글씨를 쓰는 속도가 매우 느려서 그거를 따라가기 위해 전자사전을 이용을 했는데요. 선생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이나 아니면 칠판에서 적어 놓으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위주로 전자사전에 입력했습니다. 원료지향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뭐가 있습니까? 시멘트. 또 하나. 통조림. 그렇지? 통조림. 전자사전을 이용하면서 찬기군은 선생님 말씀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다. 생산량은 어떻게 됐다? 그리고 수업의 핵심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과목별로 정리하는 자신만의 원칙을 정해 많은 양을 적을 수 없다는 전자사전의 기능적 한계를 극복했다. 노동 중심이다 보니까 노동 생산. 자, 다음에 기계 장비공업 보세요. 기계 장비공업. 찬기군의 어려움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쉬는 시간마다 찬기군이 가는 곳이 있었는데 바로 보건실이었다. 네, 안녕하세요. 참 좋구나. 저 좀만 눕혀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 찬기군은 근육이 허리를 제대로 지탱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래 앉아있으면 다리부터 저려와 나중에는 목을 가누는 것도 힘들어진다. 그래서 몇 시간에 한 번씩은 휠체어를 뒤로 눕혀 허리를 편안하게 해줘야 한다. 맞습니다. 됐어? 네. 좀 쉬다가 갈게요. 그래. 쉬었다 가자. 말은 쉰다고 하면서도 전자사전을 놓지 않는 찬기군은 이렇게 몸을 누이고 쉴 때도 전자사전을 보면서 수업 내용을 복습했다. 신체적 불리함을 극복하는 길은 이런 성실함밖에 없었다. 공부한 양이 적어지니까 애들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누워있구나, 뭐 이런 사실을 느끼면서 스트레스를 받았죠. 그래서 더 짧은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집중력을 많이 높였고, 그 다음에 선생님 말씀을 정말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잘 들었습니다. 나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먼저 그것을 인정하는 수밖에 없다. 찬기군은 신체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 이 작고 평범한 전자사전 하나도 누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유용한 학습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다른 과목과는 달리 반드시 손으로 글씨를 써야 하는 과목이 바로 수학이다. 여러 가지 공식을 대입하여 계산을 하면서 답을 도출하는 과목. 즉, 외국어나 언어처럼 눈으로 보면서 머리로 생각해서는 절대 풀 수 없는 과목이 수학인 것이다. 그러니 문제를 푸는 방법을 다 안다고 해도 글씨를 쓰는 속도가 느리다면 주어진 시험 시간 내 문제를 제대로 푼다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손이 느린 찬기군은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동일한 시간을 주고 찬기군과 여러 학생들에게 같은 문제를 풀게 했다. 일단 찬기군의 문제지를 보면 풀이 과정이 유난히 간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학생들의 풀이와 비교해보면 어떨까? 분명히 같은 답을 도출했는데 풀이의 양은 절반 이상 현저히 차이가 났다. 찬기군은 대체 문제를 어떻게 푼 것일까? 찬기군의 수학 공부하는 모습을 관찰해봤다. 문제를 한참 들여다보고는 짧은 풀이로 답을 내고 있었다. 제가 글씨 쓰는 게 다른 아이들보다 현저히 느려서 그대로 하면 문제 푸는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최대한 어떻게 하면 수학을 빨리 풀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래프나 도형 같은 것을 머릿속으로 그려서 그걸 생각해가며 풀이 과정을 짧게 쓰는 그런 추상화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61번 문제를 보시면 지수 방정식에 관한 문제인데요. x의 최대값 그리고 y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2x를 라지 x라고 3의 y분의 1을 라지 y라고 머릿속으로 치환해 줍니다. 그 다음에 저 식을 이 치환한 문자를 가지고 다시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 형태는 원의 방정식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생각하기 위해서 원의 방정식꼴로 고쳐줍니다. 자, 그러면 1,3을 중점으로 갖는 원이 하나 나오는데, 그래서 제 머릿속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반지름이 5인 원 하나를 그릴 수 있게 되죠. 그런데 라지 x와 라지 y는 둘 다 0보다 크기 때문에 제 1사분면에서만 생각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문제를 풀어보면 이제 라지 x를 다시 원래대로 치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x는 가장 큰 6이 되고요. 그 다음에 3y분의 1에서 y가 최소값이 돼야 한댔으니까 이 라지 y는 오히려 가장 큰 8이 됩니다. 그래서 요 스몰 x는
로그 2의 6이 되고 스몰 y는 로그 3의 8분의 1이 됩니다. 이것이 알파, 이것이 베타이죠. 그래서 구하라는 알파, 베타를 구하면 마이너스 3의 로그 3, 6이 됩니다. 찬기군의 풀이를 다시 살펴보자. 찬기군의 문제 풀이가 보통 사람들에 비해 간단한 이유는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 풀이 과정을 진행시킨 후 마지막 계산 부분만 손으로 풀어쓰기 때문이다. 해설지와 찬기군의 풀이 방법을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찬기군은 손으로 쓰는 대신 머릿속으로 차근차근 3분의 2 이상의 풀이 과정을 거친 후에 나머지 풀이 과정을 손으로 쓰기 때문에 눈에 드러나는 양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머릿속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 아무래도 실수를 할 확률이 높아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찬기군은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냈다. 저는 수학 문제를 실수를 줄이고 빠르게 풀기 위해서 3가지 단계를 이용하여 풉니다. 일단 첫 번째 단계에서는 문제의 조건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문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동그라미를 쳐서 문제를 끝까지 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어떻게 풀 것인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그 경우를 나열을 한 다음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그 선택한 단계를 가지고 적용하여 문제를 직접 풉니다. 1단계에서는 A 행렬 그리고 그 A의 8제곱이 이거라는 사실 그리고 A의 값을 구하라는 것 이렇게 인식을 한 후에 두 번째 단계로 어떻게 풀지를 머릿속으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A 행렬이 A, B, C, D일 때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 하나씩 곱해서 규칙성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중에 빠르게 풀 수 있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문제를 풉니다. 그게 3단계가 되겠는데요. 저는 세 번째 단계에서 이 두 개 중에 두 번째 규칙성을 찾는 걸 통해서 문제를 풉니다. 2단계에서 방법을 제대로 선택한다면 3단계 문제풀이는 쉽게 해결된다. 찬기군의 3단계 문제풀이 방법은 이렇다. 먼저 1단계,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확실히 인지한다.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문제를 대충 읽고 푸는 바람에 어이없는 데서 실수를 하게 된다. 2단계는 이 문제에서 가능한 모든 풀이법을 생각해 본 후에 그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단계에서 선택한 방법을 이용해서 풀면 3단계 풀이법이 완성된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돌을 만나게 된다. 누군가에겐 그 돌이 걸림돌이 되고 또 누군가에겐 디딤돌이 된다. 찬기군은 한계를 만날 때마다 부딪히고 뛰어넘으면서 차근차근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냈고 그 결과 힘없는 두 손조차도 그에게 디딤돌이 되어주었다. 제가 수학 문제를 푸는 방식은 몸이 불편한 와중에서도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방법인데요. 이런 방법을 이용하면은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최대한 빠르게 풀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보더라도 집중해서 보면 내가 이거를 이해하고 말겠다. 내가 이 문제를 잡아먹고야 말겠다라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빠져 공부를 하면은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절학기 수업을 받기 위해 학교에 갈 준비를 하는 찬기군. 외부에 나갈 때는 스스로 운전할 수 있는 전동 휠체어로 옮겨 탄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외출 준비를 할 때는 이렇게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하다. 어쩌면 어릴 때나 지금이나 그리 달라진 것 없는 일상. 그러나 찬기군의 가족들은 다 함께 커다란 산을 하나 넘었다. 조심해. 잘 자라주고 또 자기가 어려울 때마다 극복해 나가고 또 해야 된다는 신념도 좋은 것 같고 하루하루 커가는 것 같아. 커가고 되게 자꾸 어른스러워지는 것 같아. 그래서 흐뭇합니다. 많이 이렇게 마음이 놓였어요. 전에보다. 찬기가 이제 삶을 자기 스스로 개척해 갈 수 있고 자기가 뭔가를 해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찬기를 좀 멀리 저도 바라보게 됐어요. 이제. 계절학기가 진행되는 강의실. 그 말씀들이 이사 시간에 양성입니다. 강의실 맨 뒷자리. 휠체어에 앉은 찬기군의 모습이 보인다.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손바닥만한 전자사전이 커다란 노트북으로 바뀌었을 뿐 공부에 대한 찬기군의 의지는 달라지지 않았다. 저는 장애를 당당히 인정하고 최선을 다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대학생활 그리고 나아가서는 인턴 활동 또 교회 활동 등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고요. 또 그러면서 경제학을 전공으로 선택해 복지와 연결시켜 경제와 복지가 함께 가는 그런 경제 모델을 만들고 정책을 입안하는 데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행복해하는 나라, 살기 좋은 우리나라를 만드는데 일조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